이 시간에 종종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면 너무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이 꺾였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집값은 너무 올랐고 정작 집값 마련할 돈은 없고 규제 때문에 돈도 못 빌리고 이런 상황으로 처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출을 보면 그래도 무주택자를 감안한 내용이 많은 듯한데요. 여전히 대출은 어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조금 더 유리하고 똑똑하게 대출 받는 방법,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창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또 네. 생애 첫 집 마련은 늘었다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통계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인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는 생애 최초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생애 최초로 대출을 받은 분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신 분들이 집을 산 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대출 정책입니다. 일단 생애 최초인 분들한테 대출이 유리하다라는 게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역전세, 전세 사기, 뭐 이런 너무 불안한 시장이 계속되니까 차라리 매매로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매매로 돌아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애 최초 매수자들이 집을 구매하신 비율이 전체의 43.2%,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애 최초로 집을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근데 이제 생애 처음 집을 살려고 그러면 네. 어차피 대출을 끼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LTV 뭐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연봉 얼마야 이런 네.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살 수 있는 집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대부분 다 월급장인데 월급장이 뭐 한 10년 회사 다녀봐야자 얼마 연봉 다 더해도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해도 살 수 있는 동네가 딱 정해질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많아지는 네. 게 이해가 조금 안 돼서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627 대책 이전에는요, 그 생애 최초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LTV라고 하죠. 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게 LTV 80%, 그러니까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요. 물론 이제 80%라고 해서 뭐 20억짜리 집에 28, 26, 16억을 대출해 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집값이 좀 저렴한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한도가 6억이었거든요. 일반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얼마든지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627 대책 이후에는요, 생애 최초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LTV 80%에서 이제 LTV 70%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좀 고가 지역 있잖아요. 뭐 강남 서초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생애 최초로 대출을 하면 거의 집값의 80%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규제 지역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그때 생애 최초로 집을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생애 최초도 한도도 줄고 조건도 줄고 우리가 이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출 중에 하나가 바로 디딤돌 대출인데요.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627 대책으로 일괄적으로 80%씩 다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생애 최초가 됐든 서민의 정책 상품 대출이 됐든 한도가 조금 줄어들어서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6억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은행 상품이고요. 은행 상품. 예, 정책 자금 상품이 좀 달라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하세요. 우리가 대출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 상품은요, 정책 상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주관하는 상품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한도 역시
두 개가 다릅니다. 조건도 다르고 그래서 그러면 뭘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라고 네.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내가 조건이 된다. 나는 소득도 좀 적고 집값도 뭐 6억 이하, 5억대다 그러시면 정책자금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 집값이 6억이 넘는다. 그러면 정책자금 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상품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까 정책자금의 경우 5억, 6억이면 네. 5억, 집값이 5억, 6억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대출이 5억, 6억 해준다는 아닙니다. 얘기인가요? 아니, 집값이 5억, 6억. 아, 집값이 정책자. 5억, 6억. 네,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뭐 5억, 6억짜리 집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수도권, 뭐 경기도에 가시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에 계속 뭐 100억 막 이런 뉴스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집값은 엄청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 서울 때문에. 수도권에 5억 이하짜리 집들은 정책자금 네. 대출로 해서 살 수 있다. 특히 네. 생애 최초는. 네, 생애 그죠? 최초입신 분들도 가능하시고요. 일반 무주택자 분들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은행 쪽으로 가면 6억 넘어가는 것들이 된다는 얘기면 은행은 얼마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은행은 지금 원래 6월 27일 전에는 한도가 없었어요. 그냥 LTV 50% 이내. 예를 들면 뭐 100억짜리다. 그러면 50억까지. 뭐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가능했는데 이제 6월 27일 이후에 규제가 나오면서 최대 한도가 6억입니다. 그래서 20억짜리든 3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모두 대출 한도는 6억으로 캡이 씌워져 있어요. 그럼 지금 뭐 대출도 그렇고 이번에 나왔던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보면 좀 어쨌거나 수도권 서울 피해서라고 하면 다 유리해질 거다. 실수요자들 경우에는 지금 그런 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건가요? 정부에서는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만 대출을 해라. 그냥 집은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아서 거주할 집만 매수를 해라. 뭐 이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택 공급이 약간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9월 7일 날 대책은 공급 대책이었어요. 그런데 공급은 아무래도 짓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뭐 최소 5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같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9월 7일이 무슨 요일이었냐면 일요일이었어요. 네. 예전에는 6월 27일만 해도 이제 그 금요일 오후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엔 아예 일요일 날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거를 다 봉쇄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요. 9월 7일 정책은 공급 정책이었지만 사실 뭐 대출 억제 정책이 더 맞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9.7 정책은 이제 LTV 40% 규제 지역은 40%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대출이 이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대출이 돼버렸고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또 뉴스 보다 보니까 비대면 주담대는 또 풀어줬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비대면으로 한다는 얘기는 대출 받을 때 그냥 전화기로 이렇게 찍으면 대출이 나오는 건가요? 비대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뭐 네. 앱을 통해서 한다거나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뉴스는요. 일단 규제가 나오면 전산을 고쳐야 돼요. 일단 한도도 줄어들고 LTV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진행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막아둡니다. 일단 전산 프로그램을 교체하기 위해서 막아두었고요. 그게 이제 다시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열리고 또 대출 총량이 그 올 초에는 굉장히 많이 대출이 일어났지만 6.27 대책 이후로 대출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은행에서 비대면도 열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지만 모든 상품이 비대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파트만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뭐 빌라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있어요? 예, 은행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너무 평범한. 너무 쉬운 거 이런 것만 비대면으로 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증빙소득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많고요. 뭐 예를 들면 뭐 6월 27일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그 전에 규정을 적용해 주거든요. 그런 건 비대면으로 안 됩니다. 어렵죠. 프로그램을 이미 고쳤기 때문에 안 되고요. 뭐 그 전세 보증금 반환이라든지 조금 까다로운 대출들은 비대면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뉴스가 뭐 시중 은행들이 이제는 신규 주담대 변동 금리에 네. 어제자로 뭐 공개됐던 코픽스 금리 반영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던데 이런 게 적용이 되게 되면 네. 이제는 그럼 주담대 대출 신청할 때도 뭔가 실질적으로 변화들이 있나요? 그 금리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리는 이제 인하될 것으로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금리가 얼마든지 내릴 수도 있었는데 이제 총량이라든지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근데 이제 코픽스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코픽스가 무엇이냐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은행은요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금리들이 있는데 이 코픽스 금리는요. 변동금리 우리가 이제 6개월 변동, 뭐 3개월 변동 이렇게 변하는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담대에서 변동금리를 쓰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를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쁜 소식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강남 조금 아까 이제 LTV 40% 말씀해 주셨는데 강남 네. 3구 뭐 용산들 규제로 LTV 40이라고 하는데 네. 아까 전에 그런 반대로 6억이 맥스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면 거기 6억이 40%랑 비교도 안 되게 낮은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네. 실제로 이게 무슨 특별하게 뭐 타격이 있거나 이렇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고가 주택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타격감이 없죠. 원래 못 사는 거였던 거 그냥 못 사면 되는 거고 사겠다는 사람은 원래 있으니까 그냥 사면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6억만 대출을 받아서 살 분들이었으면 뭐 20억짜리의 집의 LTV가 50%가 되든 40%가 되든 어차피 6억밖에 안 되는데 아무런 타격감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이 강남 3구에도 10억대의 그런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빌라라든지, 예, 빌라 같은 경우에 뭐 5억 이하의 빌라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10억짜리를 살려고 했다. 하면 원래 5억이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LTV가 40%로 줄면 4억밖에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집을 살려고 계획을 하는데 1억이라는 한도가 줄어들면 못 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중소형 저가 매물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규제가 꼭 규제 지역을 타겟으로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규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예견을 하고 있고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그런 몇몇 뭐 마포라든지 성동 이런 지역들이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너무 용어들이 어려운데 네. 지금 뭐 스트레스 DSR은 네. 수도권에서 지금 3단계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또 정부가 전세대출 DSR 요거를 또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전세 시장도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뭔가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힘들어지는 거 맞고요. 일단 이제 그럼 DSR은 뭐냐? 그냥 소득이 되는 만큼 돈을 빌려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세 대출은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다. 무주택자, 1주택자까지밖에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서민들을 위한 상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 대출이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린다. 아무래도 전세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집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상승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세 대출을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뭐 그런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SR, 그러니까 소득을 보겠다. 전세 대출을 받는 분들도 예전에는 소득이 없어도 낮아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DSR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소득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금도 DSR은 아니지만 DTI라고 해서 약간 뭐 소득 대비 대출을 보고 있고요. 1주택자인데 1주택자가 대출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현재도 DSR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득 없는 분들이 전세 대출 받기는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대출은 힘들어진다 이렇게 네, 결론이 계속 되는 것 어렵다는 얘기만 제가 하고 그렇네요. 있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